안녕하세요. 제가 조시봉 신부님하고 함께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데 어제 오늘 미사를 맡기로 했는데 강론을 저보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 저도 그동안 바빴는데 이렇게 와서 서로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애쓰시는 여기 평화활동가들과 김정한 신부님, 박수사님, 그리고 김정현 신부님도 뵙고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어서서 할까요? 네.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누워서 하셔도 돼요. 누워서 할 수는 없고.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박근혜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한다고 합니다. 둘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6.25 종전 60주년을 뜻깊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반발의 차이로 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현재 대통령이긴 합니다. 비록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현재 대통령이긴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자신이 얼마나 편법과 불법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국가 좀 본 사람들의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도 5.16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심각한 헌법 부정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5.16 군사 반란을 혁명으로 인정하거나 계승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5.16 군사 반란의 배경에는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4.19 민주 이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실각하고 7월 29일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민당의 맥을 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장면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장면 내각은 군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군 병력을 70만에서 40만으로 감축하려고 하고 대대적 군축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6.4 8기 출신들을 중심으로 군부 숙청에 관한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김종필, 김형욱 중명은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군복을 벗게 되고 박정희 소장은 관련 혐의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서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알고 있었군요. 이 좌천에 대한 불만은 쿠데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5.16 새벽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 서울 시내로 쳐들어가는 군사 반란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란으로 대한민국은 불행한 군사 문화가 시작되고 그 즉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죠. 아시죠? 이런 배경을 안다면 박정희에 의해서 4.19 정신은 무지한 국민들이 불온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이후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경제개발에 도움을 받는 대신 베트남 파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는 사실 우리나라를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의도에 맞게 지금의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군사정책과 맞물려 군과 산업이 손을 잡고 자본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지금 강정 해군기지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때문에 이 해군기지가 미군기지라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지요. 이런 역사의 과정과 대통령 박근혜의 등장을 볼 때 박근혜가 5.16 반란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심각한 국가부정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5.16과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는 5.16을 언급하지도 않으며 5.16 반란이 있어서 국가가 세워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대한민국 교과서에,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인정하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하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버지 박정희는 미국에 가서 베트남 파병을 약속했고 그 딸 박근혜는 내일 무엇을 약속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약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제주행정기지 해군위원장 앞에서 해군기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박정희는 군축 조치에 불만을 품고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미국을 다녀왔고 그의 딸 박근혜가 내일 미국에 가서 무엇을 약속할지 매우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혹시 고철덩어리 전투기들이나 미국이 쓰다 남은 고철덩어리 군함들을 강정 앞바다에 가져다 놓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듯이 굉장히 불길한 마음입니다. 미국의 경제 3분의 1은 군수산업이 움직입니다. 약간만 미국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죠. 미국이 불황이면 미국 군수산업이 불황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의 전쟁을 부추기고 긴장관계를 유지 안 하면 미국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긴 불황에 빠지면 이곳저곳에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충동질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그때 기다려내는 듯이 군수회사들 창고에 쌓여진 재고 무기들을 다 처분할 기회가 됩니다. 아직 팔리지 않는 재고 무기들을 전쟁 현장에 모조리 쏟아놓고 새로이 만든 신무기들의 성능을 실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전쟁은 미국에 쌓여있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 정리 시간이 됩니다. 아직 성능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신무기의 실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체이고 미국과 손잡고 군사기지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저는 내일 미국에 가는 대통령 박근혜가 미국의 재고 무기들을 얼마만큼은 분명히 사들일 것으로 약속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얼마간의 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이런 군수회사들은 미국 정부나 의회에 정치자금을 가져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세금은 상당 부분 미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강정에 세워지는 해군기지도 미군의 요구에 의해 미군들이 서서히 편안하게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주둔군주의협정 아시죠? 소파라고 합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주둔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미군이 요구하는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내일 대통령 박근혜를 끌어안고 뽀뽀라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40분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40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군기지를 반대합니다. 군대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도 반대합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삼성과 대림이라는 재벌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박정희가 뿌려놓은 군사문화의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소박한 강정의 주민 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들 서로 불신하게 하고 적대적 관계가 되는 이유가 되므로 반대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들 자신 후대들이 총이나 칼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한 포기의 풀을 사랑하고 한 마리의 곤충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아름다운 제주가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의 거짓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여기 계신 경찰들에게 호소합니다. 특히 서귀포 경찰서장을 비롯한 간부 경찰관들에게 부탁합니다.